런던의 상징, 빨간 2층 버스의 운전사 아서는 올해로 60세의 정년을 앞둔 베테랑 운전사입니다. 그의 일상은 런던의 분주한 아침을 여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그는 익숙한 2층 버스에 올라 시동을 걸고 정해진 노선을 따라 운행을 합니다. 창밖으로 스치는 런던의 풍경은 이제 그에게 익숙하다 못해 지루할 정도였습니다. 빅벤, 런던 아이, 타워 브릿지, 수없이 보아온 랜드마크들은 더 이상 그의 마음을 설레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서는 런던에서 태어나 평생을 이곳에서 살아온 전형적인 런던어였습니다. 젊은 시절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하여 두 아이를 낳았지만 10년 전 아내는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그는 홀로 아이들을 키웠고 이제 두 아이는 모두 장성하여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독립했습니다. 그는 텅 빈 집에서 홀로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드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가끔씩 찾아오는 자식들과 손주들의 방문만이 그의 적적한 일상에 작은 활기를 불어넣어줄 뿐이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낙은 2층 버스를 운전하며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매일 같은 풍경이지만 계절에 따라 날씨에 따라 미묘하게 변하는 런던의 모습은 그에게 작은 위안을 주었습니다. 특히 비 오는 날의 런던은 그가 가장 좋아하는 풍경이었습니다. 빗방울에 젖은 런던의 거리는 어딘가 모르게 쓸쓸하면서도 낭만적인 분위기를 자아냈고 그 분위기는 아서의 마음을 닮아 있었습니다. 오늘도 아서는 어김없이 2층 버스에 올랐습니다. 이른 아침 시간이라 버스는 한산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그리고 별일 없이 지나가기를. 그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버스를 출발시켰습니다. 그의 단조로운 일상에 작은 변화가 찾아온 것은 바로 그날.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느 오후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버스를 운전하던 중 한 정류장에서 우아한 중년 여성이 버스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엘리노어 52세의 기품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짙은 갈색 머리를 우아하게 틀어올리고 붉은 립스틱을 곱게 바른 어딘가 모르게 고혹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영화 속 주인공처럼 빗방울이 맺힌 창밖을 응시하며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아서는 룸미러로 그녀를 힐끗 훔쳐보았습니다. 그녀의 옆모습은 어딘가 모르게 쓸쓸해 보였습니다. 엘리노어는 헤롯 백화점 근처 정류장에서 내려 백화점 안으로 사라지곤 했습니다. 아서는 그녀가 헤롯 백화점에서 일하는 직원일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헤롯 백화점은 런던의 대표적인 고급 백화점으로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대부분 세련되고 우아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엘리노어 역시 그런 이미지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며칠 후, 여느 때처럼 헤롯 백화점 근처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아서는 룸미러를 통해 엘리노어가 버스에 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히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서는 왠지 모를 호기심에 그녀에게 말을 걸어보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습니다. 오늘도 비가 오네요. 아서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엘리노어는 깜짝 놀란 듯 아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은 사람처럼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러게요. 런던 날씨는 참 변덕스럽죠. 엘리노어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벨벳처럼 부드럽고 우아했습니다. 런던에 오래 사셨나 봐요. 아서가 다시 물었습니다. 네, 꽤 오래 살았어요. 당신은요? 엘리노어가 미소를 지으며 되물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런던에서 살았죠. 아서가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서와 엘리노어는 버스에서 마주칠 때마다 짧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날씨나 런던의 풍경에 대한 가벼운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점차 서로의 일상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헤롯 백화점에서 일하시나 봐요? 어느 날 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벌써 10년째네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엘리노어가 대답했습니다. 힘든 일이 많으셨나 봐요? 아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냥 다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엘리노어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서는 그녀의 씁쓸한 미소에서 왠지 모를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은 왠지 자신의 마음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고민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들어드릴게요. 아서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아서 씨.
하지만 굳이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실 필요는 없어요. 엘리노어가 사양했습니다.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질 때가 있잖아요. 엘리노어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마음을 열고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 결혼 생활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엘리노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사업 때문에 항상 바쁘고 집에 들어와도 피곤하다며 일찍 잠자리에 들어요. 우리는 서로 대화도 거의 하지 않고 마치 한 집에 사는 낯선 사람처럼 지내고 있어요. 엘리노어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아서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아내와 사별 후 그는 오랫동안 외로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이미 장성하여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고 그는 저도 오랫동안 혼자였어요. 아내와 사별하고 아이들은 모두 독립했죠. 그래서 당신의 마음을 잘 알아요. 아서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정말요? 아서 씨도 그런 아픔이 있으셨군요. 엘리노어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그래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잘 알죠. 아서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서와 엘리노어는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서로의 삶에 대한 이야기, 기쁨과 슬픔, 그리고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서 씨와 이야기하고 있으면 왠지 마음이 편해져요. 어느 날 엘리노어가 수줍게 고백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엘리노어 씨. 당신과 이야기하고 있으면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겠어요. 아서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에게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들은 런던의 아름다운 공원을 함께 산책하기도 하고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아서 씨,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엘리노어가 설레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늘은 하이드파크에 가보는 게 어때요? 지금쯤 장미가 한창일 거예요. 아서가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하이드파크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에요. 엘리노어가 기뻐하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하이드파크의 아름다운 장미 정원을 거닐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마치 연인처럼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걷기도 하고 벤치에 앉아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아서 씨와 함께 있으면 왠지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엘리노어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엘리노어 씨. 당신과 함께 있으면 마치 다시 젊어진 것 같아요.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에게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감정이 단순한 우정을 넘어선 그 이상의 감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애써 그 감정을 외면하려 했습니다. 엘리노어는 여전히 결혼한 상태였고 아서는 그런 그녀를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엘리노어 씨, 우리는 이러면 안 돼요. 어느 날 아서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알아요, 아서 씨.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어요. 당신을 향한 제 마음을 멈출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엘리노어 씨. 하지만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해요. 당신은 남편이 있고 저는 아서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알아요. 알아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냥 우리 두 사람만 생각하면 안 될까요? 엘리노어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아서는 그녀의 애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품에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잊고 오직 서로에게만 집중했습니다. 그날 밤 아서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엘리노어와의 키스는 마치 꿈처럼 달콤했지만 동시에 죄책감으로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는 자신이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노어를 향한 그의 마음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2층 버스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평소와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아서, 무슨 일 있나?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동료 운전사인 존이 걱정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아니야, 별일 없어. 그냥 잠을 좀 설쳤을 뿐이야. 아서가 애써 태연한 척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다행이고 오늘 하루도 무사히 운행하자고. 존이 아서의 어깨를 툭 치며 격려했습니다. 아서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오늘 하루가 무사히 지나가기를, 그리고 엘리노어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날 오후, 엘리노어는 평소와 다름없이 헤롯 백화점 근처 정류장에서 버스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아서를 보자마자 수줍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서 역시 그녀를 향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미소는 어딘가 모르게 어색했습니다. 어제는 정말 죄송했어요. 아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에요, 아서 씨.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엘리노어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서가 힘겹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엘리노어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런던의 거리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엘리노어 씨, 우리 잠시 떨어져 있는 게 좋겠어요. 아서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떨어져요? 그게 무슨? 엘리노어가 놀란 듯 아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너무 깊이 빠져들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게 될 거예요. 아서가 힘겹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아서 씨, 저는 당신 없이는 엘리노어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엘리노어 씨.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위해, 그리고 당신의 가정을 위해 잠시 떨어져 있어야 해요. 아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요? 엘리노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잊을 수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는 만나지 않는 게 좋겠어요. 아서가 대답했습니다. 엘리노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아서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떠나야 한다는 사실은 그녀의 마음을 찢어지게 아프게 했습니다. 아서 씨,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저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엘리노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엘리노어 씨, 당신은 제 인생에 찾아온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아서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 엘리노어는 더 이상 버스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아서는 그녀가 떠났다는 것을 알면서도 매일 헤롯 백화점 근처 정류장에 도착할 때마다 그녀가 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모든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아서는 점차 엘리노어를 떠나보내는 연습을 했고 그녀에 대한 그리움도 점점 옅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서는 우연히 길에서 엘리노어의 남편 찰스를 만났습니다. 찰스는 예전보다 훨씬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아서 씨, 오랜만이네요. 찰스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게요, 찰스 씨. 잘 지내셨어요? 아서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죠 뭐. 요즘 사업이 잘 안 풀려서 힘드네요. 찰스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러시군요. 힘내세요. 아서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엘리노어는 잘 지내나요? 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엘리노어, 떠났어요. 찰스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떠나다니요? 그게 무슨? 아서가 놀란 듯 되물었습니다. 저랑 이혼하고 다른 나라로 떠났어요. 저에게 더 이상 미련이 없다면서요. 찰스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아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엘리노어가 떠났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서 씨, 혹시 엘리노어에 대해 뭐 아는 거 있어요? 저에게 말해주지 않은 뭔가가 있는 것 같아서요. 찰스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아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도 엘리노어 씨를 본 지 꽤 오래됐어요. 아서가 애써 태어난 척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아무튼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웠어요. 찰스가 힘없이 돌아섰습니다. 아서는 멀어져가는 찰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엘리노어가 떠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왜 떠났는지, 어디로 떠났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서는 다시 한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는 엘리노어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2층 버스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서 무슨 일 있나?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존이 걱정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아니야, 별일 없어. 그냥 잠을 좀 설쳤을 뿐이야. 아서가 애써 태어난 척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다행이고. 오늘 하루도 무사히 운행하자고. 존이 아서의 어깨를 툭 치며 격려했습니다. 아서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오늘 하루가 무사히 지나가기를, 그리고 언젠가 다시 엘리노어를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엘리노어는 영영 그의 곁을 떠났고 그는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서는 정년을 맞이하여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2층 버스를 운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에서 조용히 노년을 보냈습니다. 그는 가끔씩 엘리노어를 떠올렸습니다. 그녀와 함께했던 시간은 짧았지만 그 어떤 시간보다 행복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그녀를 만난 것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들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었지만 그 사랑은 그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어느 날 아서는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헤롯 백화점에 대한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헤롯 백화점에 새로운 CEO가 취임했다는 뉴스였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CEO는 바로 엘리노어였습니다. 아서는 텔레비전 화면 속 엘리노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예전보다 훨씬 더 강인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슬픔에 젖은 눈빛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희망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서는 엘리노어가 자신의 삶을 찾아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었습니다. 그날 밤 아서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엘리노어를 그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마음속 깊이 간직한 채 자신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그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은퇴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싶었습니다. 아서는 자신의 남은 인생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비록 엘리노어와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그녀와의 추억을 통해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그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가치 있게 만들어주었습니다. 몇 년 후 아서는 여전히 런던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은퇴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돕는 일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우연히 익숙한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엘리노어. 아서가 놀란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엘리노어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몇 년 전보다 더 세련되고 우아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아서? 이게 얼마만이에요? 엘리노어가 반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겨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엘리노어는 헤롯 백화점의 CEO가 된 후 성공적인 경영으로 회사를 크게 성장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아서 씨 덕분에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얻었어요. 엘리노어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엘리노어 씨. 오히려 제가 당신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아서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서 씨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엘리노어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저는 은퇴 후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했어요.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이죠. 아서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멋진 일을 하시네요, 아서 씨. 엘리노어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삶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서 씨, 혹시 저와 함께 저녁 식사하실래요? 엘리노어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저야 좋죠, 엘리노어 씨. 아서가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런던의 아름다운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오랜 연인처럼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서 씨, 저는 아직도 당신을 잊지 못했어요. 엘리노어가 조심스럽게 고백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엘리노어 씨. 아서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서로를 향한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엘리노어 씨,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아서 씨, 엘리노어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을 돌아 다시 만나게 된 것을 감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서는 엘리노어와 함께 런던의 거리를 걸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처음 만난 것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서 씨, 우리 이제 어디로 갈까요? 엘리노어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글쎄요, 어디든 함께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아서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런던의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새로운 사랑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그 어떤 이야기보다 아름답고 감동적일 것입니다. 그 후 아서와 엘리노어는 런던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아서는 여전히 자원봉사 활동을 계속했고 엘리노어는 헤롯 백화점을 성공적으로 경영했습니다. 어느 날 아서와 엘리노어는 함께 하이드파크를 산책했습니다. 그들은 장미정원을 거닐며 과거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아서 씨, 우리 처음 만났던 날 기억나요? 엘리노어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럼요, 잊을 수 없죠. 비 오는 날, 당신은 2층 버스에 올라탔죠. 아서가 회상에 잠긴 듯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외롭고 힘들었어요. 하지만 아서 씨를 만나고 모든 것이 변했어요. 엘리노어가 고백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엘리노어 씨, 당신은 제 인생에 찾아온 가장 큰 행운이에요. 아서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한동안 말없이 공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행복과 감사로 가득했습니다. 아서 씨, 사랑해요. 엘리노어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엘리노어 씨. 아서가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해가 질 때까지 공원에 앉아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마치 하이드파크의 아름다운 장미처럼 영원히 시들지 않을 것입니다. 아서와 엘리노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생과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 이 이야기는 진정한 사랑은 나이와 상황을 초월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서와 엘리노어는 모두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중년이었지만 그들은 진정한 사랑을 찾았고 그 사랑은 그들의 삶에 새로운 의미와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으며 그 사랑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둘째, 이 이야기는 인생에서 늦은 때란 없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아서는 은퇴 후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엘리노어는 헤롯 백화점의 CEO로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언제든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으며 그 도전을 통해 우리의 삶을 더욱 발전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늦었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시작하려는 용기와 의지를 갖는 것입니다. 셋째, 이 이야기는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아서와 엘리노어는 모두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그들은 결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서는 아내와의 사별 후에도 꿋꿋이 살아갔고 엘리노어는 불행한 결혼 생활 속에서도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닌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엘리노어는 부유한 남편과 함께 살았지만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서를 만나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녀는 비로소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행복은 돈이나 명예가 아닌 사랑하는 사람과의 따뜻한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서와 엘리노어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사랑과 희망,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교훈을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 모두 자신만의 아름다운 인생 이야기를 써 내려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 나아가는 용기를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